두 가지 그 기사로 오마이뉴스가 냈습니다. 네. 이 조사는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공동으로 진행을 하면서 네. 메타보이스에 의뢰를 했습니다. 7일, 8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 네. 예, 조사를 천사. 했습니다. 1,004명이면 일부러 맞춘 건가요? 천사? 천사의 천사명인가요? 예. 예, 1,004명 플러스 네. 마이너스 3.1% 포인트 오차 범위를 갖습니다. 이 조사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3자 가상 대결. 3자 가상 대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기 사자가 나오죠. 사자 가상이 나옵니다. 사자. 예. 무소속으로 예, 무소속으로 끝까지 이제 완주를 했을 할 때 예. 사자 가상 대결도 있네요. 자, 보죠.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와는 좀 무관하게 네. 49.2, 49.5, 49.2니까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49.2, 예. 49.5, 49.5, 49.2. 그냥 뭐 한 50 정도 흔들림이 되는 거죠? 없습니다. 예. 50% 육박하는 49에서 지지세. 50. 예. 예. 49에서 50인데 이거 반올림하면 이제 50이니까 49에서 50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탄탄한 지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가상 번호가 아닌 네. 무선 RDD를 활용한 ARS 조사입니다. 음.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요 내용을 보시면은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탄탄한 지지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게 세 가지 정도 발견 사항인데요. 김문수와 한덕수를 한번 보시죠. 김문수의 경쟁력과 한덕수의 경쟁력을 보면 네. 한덕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요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정도로 이제 경쟁력이 별로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자신이 드랍하는 거,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실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만일에 단일화가 된다면 한덕수 후보로 되건 간에 한 요 정도 수준에서는 물론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좀 주춤하고 있던 쪽에서 더 붙으면 한 30% 초중반까지는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게 압도적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한덕수는 뭐 40 나오는데 김문수 20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얘기는 달라지는데 지금은 거의 오차범위 이내지 않습니까? 네. 27.4에 30.5. 이거를 사자 가상으로 붙였을 때도 사실은 20.2에서 19.8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그렇네요. 없습니다. 차이가 없네요. 예. 이게. 완전히 차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결과는 대부분의 조사 결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세 번째 발견사항은 이준석이 꾸준히 한 자리 수치만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 이게 이제 ARS에서 이 정도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전화 면접도 보여드릴 텐데요. 네. 거기에서는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여튼간에 꾸준히 나오긴 나온다. 이렇게 따지면은 요 정도는 한 자리 수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이준석 후보의 독자적인 자신만의 지지 세다, 지지 자산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고요. 이게 ARS 조사에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요 문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영향 전망. 네. 자, 부정적 영향이 4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여기를 보시죠. 영향이 없을 것이다도 26.6입니다. 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다. 22.9. 아마 좀 이렇게 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지하시는 분들의 어떤 결집도를 높여서 조금 더 강화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2.9가 나와서 네. 이 두 개를 합치면 하여튼 부정은 43.4인데 부정이 아니다라는 것도 49.5입니다. 이것도 이제 50%에 육박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런 영향 없을 것이다. 또는 긍정적인 이런 분들도 있기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로만 따지면은 이 이슈가 꼭 그렇게 긍부정을 따져서 그 유죄 이러니까 이재명한테 굉장히 안 좋나 또 그렇지만은 않은 여론도 있더라.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이게 이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재판은 받을 일이 없다. 뭐 다른 재판도 연기가 되고 있고 다 연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예. 되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사실은 기회를 이제 박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후보 그렇죠. 입장에서도 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기회 이런 차원에서 법에서도
이거 그렇게 중한 상황이 아니면은 이거 선거운동 기간에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뭐 그건 당연하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른바 이 대법원 파기환송심 이 자체에 대해서는 충격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연기가 된 상황이라서 영향은 적을 수밖에 없겠다. 그다지 나타나고 네.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분석을 한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방금 그 말씀 주셨는데요. 이 결집도가 얼마나 견고해 주느냐를 조금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보시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김문수와 맞붙을 경우에 진보층에서 84.5,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이제 96.9니까 굉장히 이 높은 비율로 뭉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데 보수층으로 따지면 보수층의 51.5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63.3이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뭐랄까 이렇게 결집도가 좀 떨어진 모여있지는 느낌이네요. 못하죠. 예. 나중에는 이게 보수 어느 쪽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번 어떤 그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마음속에서의 이건 이제 마케팅 용어로 따지면 충성도라고 합니다. 네. 그 또는 뭐 마인드 쉐어라고 해요. 마음속에 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정도가 절반 뭐 그런데 한 48 정도 비율로 뭐 또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래서 난 사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마인드 쉐어로 따졌을 때 거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더 단단해졌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75였는데 뭐 80이 됐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런 부분은 있고요.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이재명 53.2, 김문수 24.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이재명 비율이 절반이 넘어간다라는 것들 여기서 보시면 한덕수 전 총리 출마하더라도 이재명 53.1, 한덕수 25.7, 이준석 6.6이다라고 하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또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좀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로 보면은 좀 압도적입니다. 이재명 예. 후보의 수치. 예. 그런데 예. 이거를 한번 보시죠. 전국지표조사 어제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인데요. MBS. 이거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이것도 기호를 불러드리면은요. 조사 기관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이고요. 이건 5월 5일부터 7일 3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가상번호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사용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여론조사는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시기 위해서는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뭘 좀 보여드릴까 하면 요거거든요. 자, 선생님께서는 다음 인물 중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 이재명 43입니다. 물론 이제 한덕수 23, 김문수 12, 이준석 5입니다. 이거는 삼자 가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자 가상에서도 어떻게 나오느냐? 43, 29, 김문수 29, 개혁신당 이준석 7, 그리고 삼자 가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44, 한덕수 34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아까 보면 여기 이 조사 삼자 가상 대결에서 또 사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50에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니 왜 전화 면접 조사인 전국 지표 조사에서는 40% 초반대 정도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죠. 그죠? MBS 조사는 재질문을 안 합니다. 예. ARS 조사는 재질문을 재질문을 하게 되는 아니요. ARS 조사는 워낙 고관 여자들이 뭉치기 때문에 재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필요가 거고요. 없다.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대부분 재질문을 하는데 예. 이 경우 MBS 조사는 재질문을 하지 않고 43입니다. 그럼 43이라는 숫자는 뭐랄까 거의 이제 확고한 사람들이죠. 재질문을 해서 없다. 처음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한테 그래도 생각하시면 어때요? 그랬을 때 이재명, 한덕수, 김문수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없기 때문에 이분들 제가 아까 마인드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더 많이 응답을 한다고 보면 지금 43에서 가령 49 내지는 50 요 사이에 그 갭이 바로 확장되는 영역이고요. 지금 43은 완전 굳어진 영역.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를 하나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러면 이제 ARS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조사는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를 했습니다. 5월 4일, 5월 5일 네.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요 경우는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서던 포스트하고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의 5.1을 갔는데요. 자, 왜 안 뜨냐? 예,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떠야죠 결과표가. 예. 이렇게 뜨면은 그러면은 재질문을 하면 이건 전화 면접 조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면 그 전화 면접에서 재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재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48. 그러니까 ARS나 전화 면접에서 재질문을 할 때와 ARS는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전화 면접에서 재질문을 안 하면 43 정도니까 네. 확고하게 굳은 그 지지세와 확장 가능한 지지세를 이런 차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화 면접 여기에서 하나 더 보시면은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있군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와 같은 비율입니다. 54 정도 나옵니다. 이재명. 54. 그러니까 요거를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보시면은 반드시 투표 54. 이재명 54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분들. 김문수가 30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덕수는 다른가? 자, 보시죠. 자, 한덕수 나올 때 한덕수가 출마하는 경우에 가상 대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분들 중에 53입니다. 예. 별 차이 없죠. 한덕수 후보 32입니다. 이준석 6 나왔습니다. 뭐 그냥 굳어져 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재질문을 하고 네. 또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도는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인물론, 네. 대세론을 따라서 후보를 결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성을 보이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뭐 사실은 재질문 말씀하시고 하셨지만은 대선은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더 최종 투표율에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자구도에서 예. 과반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약간 넘는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51.6. 51.6이었는데 그거는 아주 강한 양강 구도였거든요. 예.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와 격돌을 했었던 때가 벌써 2012년이네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50%가 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자구도인 경우에는 잘 못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자구도에서도 50%를 넘는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을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좁혀지고 한덕수 후보가 이제 따라가는 것은 있을 거예요. 전국 지표 조사를 보시면 한덕수 후보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경우에는 지난번보다. 다자에서 예. 김문수도 좀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재명 대표 지도는 굳어 있는 되게 마음을 굳힌 분들이 아직은 계속 탄탄한 상황입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 전주에 MBS가 한동훈이 있었어요. 근데 한동훈이 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졌죠. 전 대표가 예. 경선에서 이제 드랍되고 네. 그러면서 한덕수와 김문수가 동시에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은 지금 한덕수, 김문수 간에 있어서의 굉장히 그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충돌하고 있는. 그런데 이게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TV 화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덜 등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일화 국면이니까. 단일화 김문수 한덕수가.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거죠. 그러면은 그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고 있다.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예. 그걸로 인지도 높이는 겁니까 지금? 어찌 됐던 간에 노이즈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지만 노이즈 마케팅 효과로서 이게 좀 많이 노출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걸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